우리 아이가 한국의 이상하고 냄새가 고약한 음식 때문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학부모 회의장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시드니로 이주한 한국인 엄마로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학부모의 눈빛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 학부모들은 왜 화가 이렇게 나서 소리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곳은 시드니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끝없이 흐린 하늘과 차가운 바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여름이었는데 호주는 한겨울이었습니다. 계절이 반대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학창 시절 영어를 배웠지만 실제 호주 영어는 억양이 강해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일조차 긴장되었고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곤 했습니다.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마트에는 고추장이나 김치는 물론 간장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식품점은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수아의 첫 등교일, 100년이 넘은 붉은 벽돌 건물의 시드니 국제초등학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교문 앞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친절하게 맞아주셨지만 수아를 교실 앞에 남겨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의 불안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작은 어깨를 펴고 용기를 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첫 등교날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말은 점심이 너무 별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음식과 입맛의 차이에 점심을 거의 먹지 못했고 그날 밤 수아는 배고프다며 저녁을 평소보다 많이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힘든데 가장 기본적인 식사마저 만족스럽지 못하다니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주 학교에는 한국처럼 급식이 없었고 대신 아이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 매점에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매점에서 파는 음식을 살펴보니 피자, 파이, 샌드위치가 대부분이었고 간혹 과일이나 요구르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불평불만은 쌓여갔고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나 김밥 먹고 싶어. 수아의 이 한마디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성껏 한국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김밥, 불고기, 도시락, 유부초밥 등 수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싸보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 환한 미소로 도시락을 받아들었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빈 도시락 통을 보여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아는 평소보다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아이가 그날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내 도시락 보고 이상한 냄새 난다고 했어. 제이슨이 그거 뭐야, 징그럽다고 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아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인데 징그럽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아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아무도 내 옆에 앉지 않았어. 제이슨이 다른 애들한테 수아 옆에 앉지 마, 냄새나라고 했어. 그날 밤 나는 한국식 도시락 대신 호주식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숨겨야 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아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적인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그 특이한 냄새 때문에 음식을 먹기 힘들어합니다. 다른 음식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학부모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도 처음에는 호주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대답에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학부모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담임 선생님인 케이트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 용기 내어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세계문화의 날 행사가 있는데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제안은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수아의 도시락 문제를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수아는 한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다시 놀림받으면 어떡해? 수아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어. 우리 음식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만 친구들에게는 낯설 뿐이지. 함께 용기를 내보자. 수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문화의 날. 세계문화의 날을 준비하는 내내 긴장됐습니다. 한국 음식이 호주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안했지만 동시에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전날 밤 수아와 함께 김밥과 맵지 않은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딸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행사 당일 학교 강당은 각국의 음식과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도 커리, 이탈리아 파스타, 레바논 후무스 등 다양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우리 테이블에는 예쁘게 썬 김밥과 떡볶이를 놓았습니다. 한복 인형과 작은 태극기로 장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수아를 놀렸던 제이슨과 그 친구들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트 선생님이 먼저 우리 테이블에 와서 김밥 한 조각을 맛보고 와, 정말 맛있네요. 라고 하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수아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김밥이라고 해.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락 음식이야. 여기 안에는 밥과 야채, 달걀, 고기가 들어있어.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김의 냄새와 질감에 의아해하던 아이들도 맛을 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떡볶이도 맛있어요. 그 중에는 수아를 놀렸던 제이슨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관망하던 그가 친구들의 반응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집어 맛을 본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미안해, 수아. 그 짧은 한마디는 수아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문화의 날 행사는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아는 당당하게 한국 도시락을 가져갔고 오히려 친구들이 수아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 가져왔어? 나도 한 조각만 줄래?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제이슨을 포함한 몇몇 아이들은 심지어 직접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수아는 친구들에게 젓가락을 선물하기 위해 집에서 연습용 젓가락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아의 도시락은 반에서 인기 있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상한 냄새라고 불리던 김밥이 이제는 특별한 음식이 된 것입니다. 케이트 선생님은 세계문화의 날의 성공에 고무되어 더 큰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글로벌 데이에서 한국을 주제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지 씨, 이번 달 글로벌 데이는 한국을 주제로 하면 좋겠어요. 수아의 김밥이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학교 전체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글로벌 데이를 준비하는 일주일은 정말 바빴습니다. 한국 마트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집에서는 시험 삼아 여러 종류의 김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 도와주었고 수아도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니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데이 이틀 전 뜻밖의 방문객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처음 학부모 회의에서 불만을 제기했던 그 학부모, 제이슨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학부모 회의에서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이슨이 요즘 계속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해요. 특히 김밥을 맛보고 나서는 집에서도 먹고 싶다고 하네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데이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이슨도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글로벌 데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협력의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글로벌 데이 행사 당일 학교 곳곳에는 한복 체험, 전통놀이, 한글 게임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김밥 부스 앞에는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린 후 말아서 자르는 과정을 신기하게 지켜보며 따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이슨과 그의 엄마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이슨은 친구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전문가처럼 행동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문화를 통해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존중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모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아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우리 음식 싸와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기다려요. 그 말은 단순한 도시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 행사 이후 수아는 김밥 소녀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그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매점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매점 메뉴에 김밥 데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한 달에 한 번 김밥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올리버의 엄마가 학교에 왔었어요. 왜 우리 학교에서 이상한 외국 음식을 강요하냐고 선생님께 따졌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우리 문화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안일함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학부모 메일함을 확인해 보니 학교 급식 문제에 관한 긴급 학부모 회의 공지가 와 있었어요. 회의 당일 학교 강당은 평소보다 많은 학부모로 가득 찼습니다. 맨 앞줄에는 올리버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 후 올리버의 어머니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호주 아이들이 급식 대신 다른 이상한 음식을 강요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제 아들이 김밥이라는 것을 먹더니 배탈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 식단에 맞지 않는 외국 음식을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의 엄마 김민지입니다. 제가 딸아이를 위해 싸준 도시락 하나가 가져온 파장이 있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먼저 올리버가 불편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음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 제 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내 말에 여러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를 얻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자라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발언이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케이트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아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수아가 김밥을 나눠준 후 교실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닐까요? 케이트 선생님의 말에 많은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서 인도 출신 아이의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 아이가 카레를 도시락으로 가져가는 것을 망설였어요. 냄새가 강하다고 놀림받을까 봐요. 하지만 수아의 용기 덕분에 저희 아이도 자신의 음식을 자랑스럽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수록 아이들은 더 넓은 세계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학부모 회의 이후 학교는 세계 음식 주간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죠. 수아는 한국 주간의 작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시드니에서의 생활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거리와 이웃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영어 실력도 늘어 이제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되었죠. 수아는 영어를 빠르게 배워 이제 학교에서도 스스럼 없이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호주 영주권 신청을 지원해주기로 했어. 우리가 호주에 정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그 말에 수아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 진짜요? 그럼 계속 여기 살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나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죠.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가족, 특히 수아의 변화를 보면서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호주에서 새 삶을 시작해보자. 영주권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회사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임시 거주지였던 아파트를 떠나 우리만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외곽의 작은 동네 그린힐에서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집을 발견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으로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죠. 한국의 아파트에서만 살았던 우리에게는 낯선 형태였지만 수아는 마당이 있는 집에 너무 들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이웃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왔어요. 옆집 할머니는 직접 만든 쿠키와 함께 우리를 환영해 주셨고 맞은편 집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와서 동네를 소개해 주었죠. 처음 호주에 왔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것 같았죠. 새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주방이었어요. 한국 아파트의 작은 주방에 비해 2배는 넓었고 창문을 통해 뒷마당이 보이는 환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주방에서 더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아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 씨, 혹시 학부모들을 위한 한국 요리 클래스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학부모들이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 제안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전문 요리사도 아니고 영어로 요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첫 요리 클래스는 우리 집 주방에서 열렸어요. 학부모 5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처음 김밥에 반대했던 올리버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민지, 이 검은 시트는 정확히 뭐예요? 올리버의 엄마가 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김이라고 해요. 바다 해초로 만든 건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요리하는 내내 서로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호주의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의 차이점, 각 나라의 식사 예절, 가족 행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죠. 이 작은 요리 클래스가 문화 교류의 장이 된 것 같았어요. 와, 생각보다 만들기 쉽네요. 올리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올리버 엄마가 자신이 만든 김밥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의 한식 교실은 원래 행사가 되었어요.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했고 김밥을 넘어 불고기, 잡채,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가르쳤죠. 요리 클래스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문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요리 클래스를 통해 만난 친구들 덕분에 호주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피크닉을 가거나 해변으로 놀러 가기도 했죠. 수아도 이제 여러 나라 친구들이 생겨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과 호주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도 호주의 생활 방식과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크리스마스에는 호주식으로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설날에는 이웃들을 초대해 떡국을 대접했죠. 엄마, 나는 한국인인 동시에 호주인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날 수아가 문득 물었어요. 물론이지. 내 마음속에 두 문화가 공존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가 가진 특별한 점이야. 우리의 도시락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어졌어요. 지역 신문에서 문화의 다리를 놓는 김밥 소녀라는 제목으로 수아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를 계기로 지역 다문화 축제에 초대받기도 했죠. 수아는 축제에서 다른 나라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키워갔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이 외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민지야, 내가 호주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시드니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그리운 한국의 모습들이 있고 가끔은 고향의 냄새와 소리가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기서 새로운 삶의 장을 펼쳐가고 있어요. 수아는 이제 호주와 한국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문화대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작은 클럽도 만들었죠. 한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이 학교에 전학 오면 수아가 가장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곤 해요. 처음에는 힘들 거야.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문화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 수아가 새로운 친구에게 건네는 이 말은 3년 전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작은 모험이었습니다. 그 모험은 우리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도 저는 수아의 도시락을 싸면서 생각합니다. 이 작은 도시락 속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문화의 가치가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이 도시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